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만행으로 한 아파트까지 일장기를 내걸며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2023년에 대한민국의 한 아파트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에 저렇게 떡하니 거는 건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 정신 나갔다, 신상 공개 요청한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고요. 순식간에 기자, 경찰,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하죠. 이런 상황에도 저런 파렴치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짜고짜 조센징, 대깨들, 우리가 돈 더 잘 벌고 재산세도 많이 낸다, 우리 세금으로 니네가 먹고 산다, 이런 헛소리들을 남발했다 합니다. 참고로 관리사무소에서도 해당 가구원에게 일장기를 내릴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하고요. 일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 과거사에 면죄부 주고 뉴라이트 세력들이 여기저기 활개치고 눈치라도 보던 친일 세력들이 이젠 당당히 거리로 나서고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이니 저런 인간들도 앞서 보셨듯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거라 봅니다. 심각한 건 저런 인간들이 야금야금 전산을 넓히고 있는 데다 자칭 쿨하다는 인간들이 다름으로 적을 포용해주자는 소리를 해서 전선이 계속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평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젠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시큰둥하게 키보드나 두들기겠지만 그게 쿨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는 걸 미래지향적이라고 포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중대한 사건이 터지든 시간 질질 끌면서 사람들 피곤하게만 만들면 전부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참고로 앞에 제가 대깨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대깨문이지 이런 식으로 험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바로 노예시가 떠올랐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은 전부 다 대깨문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어그로만 끌다가 장지현 얼굴에 먹칠한 사람인데요. 일베를 비롯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런 헛소리들이 계속해서 돌고 그 세계관 속에 녹아들다 보면 저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에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졌는데 저렇게 일장기 거는 건 자유가 아니다, 대놓고 대한민국을 모욕한 거기에 고발도 가능하다 본다, 친일 정권이 집권하니 별별 사람들이 다 설친다, 일본 국왕 생파도 해주는데 나라거라지 참 잘 돌아가는구나, 이외로도 누가 봐도 그냥 일베다, 알아보니 한국인 부부라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 사람에게 일장기를 왜 걸었냐 이렇게 묻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언급했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헛소리를 옹호하자는 입장을 표시하는 표식으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이든 아니든 윤석열 대통령의 택도 없는 소리가 결국 빌미를 준 건 팩트 아닙니까? 심지어 과거사 언급이 빠진 윤석열 기념사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전직 대통령들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말 그대로 파격이었다며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최대한 외교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게 저런 식으로 띄워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3.1절에 저런 기념사를 선언할 수 있냐, 이건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평가가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현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전면 부정한 아베 노선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는 중이고요. 과거사 문제가 완결된 것처럼 오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그냥 뛰어넘고 미래만 얘기하자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담아냈는데 이걸 어떻게 비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여러 상황을 봤을 때도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 낼 메시지는 아니었다, 참 부적절하다, 여러모로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의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념사가 무성의하고 부실했단 비판까지 나왔죠. 그냥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해서 논란에 빠져나갈 구멍들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부성 장학생 출신인 아버지가 얼마나 모태 친일 교육을 시켰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여기에 10,000개가 넘는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깜도 안 되는 자를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는 게 너무 뼈아프고 속상한 대목인데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도 후폭풍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장예찬 씨가 망신 제대로 당하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와 키보드 배틀을 붙고 있는데 같은 당 이기인 후보를 페이스북에서 차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기인 후보는 저렇게 속 좁게 정치하면 박살나는 게 결국 본인일 텐데 라고 하는데 가서 마삼중한테 제 페이스북 차단 해제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본인 전직 당대표를 까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장예찬 씨로 돌아오면 웹소설 여성 연예인 이름을 바꿨다고 하죠. 실존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논란이 커진 데다 감당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니 3단 고음 가수에서 고음 가수로 바꾸고 노래 가사가 나오는 부분은 8분 음표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청년 최고위원이 대도 문재인 상황까지 왔다 보고요. 이해로도 홍준표 시장은 천하람 후보를 때리고 있습니다. 무명 정치인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냥 이준석 바람으로 뜬 거 아니냐. 지금 흥분과 자아도취에 취해 책임지지도 못할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이에 천하람 후보는 본인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종북 좌파만 앵무새처럼 외치는 홍준표가 내 말의 뜻을 이해할 수나 있겠냐. 대구 온돌방에 앉아 계시니 따뜻하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도 계속된 분열로 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